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금발의 여배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스칼렛 요한슨, 카메론 디아즈,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대표적입니다. 금발인 여배우가 인기가 높지만 사실 금발 자체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죠. 미국과 북유럽 국가에서는 백인 여성 20명 중 1명만이 금발이지만 미국에서 금발의 여성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미국 백인 여성 33% 이상이 염색을 했기 때문이죠.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민주당이 지명한 첫 여성 대통령 후보로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으며 35%의 미국 여성 상원의원 및 S&P 500대 기업에서 일하는 무려 48%에 달하는 여성들이 금발이라는 조사까지 있었습니다. 금발의 외모를 갖추면 지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몇 가지 과거 이해를 더 들자면 미국 군부대에는 금발 여배우들의 사진이 항상 벽에 붙어져 있으며 2차 대전 전후 미국에서는 금발이 대유행했으며 마릴린 먼로부터 줄리 크리스티까지 금발 관련 사진들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치 시대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과시하기 위해 게르만족 금발만 가정부로 고용했었습니다. 또한 일찍이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많은 유럽인들은 게르만 인종이 슬라브 인종과 라틴 인종보다 더 고귀하다고 생각했었죠. 실제로 금발이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미국에서 순수 금발은 5%라지만 세계 인구의 단지 2%만 금발머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금발은 유전적 돌연변이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금발은 소수의 호주 원주민, 북아프리카인 및 아시아인에게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금발이 생기는 환경적 이유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금발은 햇빛과 관련이 있는데 북유럽에서는 태양의 노출이 강하지 않아 피부가 어둡지 않아도 자외선 손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밝아집니다. 피부톤이 밝아짐과 동시에 햇빛은 비타민 D의 형성을 촉발하고 이는 차례로 모발의 색상에 영향을 미치며 점차 퇴색하고 결국 금발로 변합니다. 세계에서 금발이 많은 곳은 북유럽인데 폐쇄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거의 없었고 민족 구성이 비교적 단순했으며 다른 인종과의 결혼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현지 금발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홀로 떨어져 사는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모두가 금발이죠. 이 현상은 동물에게도 해당되는데 북극곰만 흰색 털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곰은 검은색 또는 갈색인 이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전적 수준에서도 살펴보면 인체의 모발색, 피부색, 눈색은 신체의 멜라닌 분비에 따라 달라지죠. 멜라닌은 다시 황갈색의 페오멜라닌과 갈색을 띤 검은색의 유멜라닌으로 나뉩니다. 이 중 인체의 피부색은 피부의 유멜라닌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멜라닌 함량이 높을수록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함량이 적을수록 피부색이 밝아집니다. 페오멜라닌과 유멜라닌의 비율에 따라 머리색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일정 비율이 되면 황금빛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금발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신체적 특징인 파란 눈이 있습니다. 파란 눈이 생겨지는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무지개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빨간색의 파장이 가장 길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집니다. 빛은 산란을 일으키는데 낮에는 햇빛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비쳐 짧은 파장인 파란색이 산란되므로 하늘색이 파랗게 보이고 저녁에는 햇빛의 고도각이 낮아지면서 대기층의 긴 파장인 붉은색이 산란되어 하늘색이 붉게 보이죠. 이를 레일리 산란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레일리 산란의 원리는 우리 눈 속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눈 속의 홍채 각막층은 투명한 유리 같은 물질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홍채 기질층 전면의 멜라닌 함량은 거의 0에 가까워 투명하고 홍채층 후면에는 멜라닌한 층이 존재합니다. 외부 빛이 눈에 들어와 홍채 기질의 전면을 통과하여 기질층 뒷면에 멜라닌층에 도달하면 빛이 산란되는데 짧은 파장의 파란색은 멜라닌층과 만나 홍채층 전체에 퍼져 산란되지만 파장이 긴 다른 색상은 멜라닌층에서 흡수됩니다. 이런 원리가 눈의 색깔 형성에 작용합니다.
햇볕이 강한 더운 기후 지역은 자외선과 밝은 햇빛으로 인해 눈이 손상되지 않도록 눈을 보호하기 위해 다량의 멜라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 눈동자의 색깔이 어둡고 햇볕이 적은 북쪽으로 갈수록 햇빛으로 인한 눈의 손상이 적고 추운 겨울에 더 잘 보기 위해 눈동자의 색깔이 밝은 편입니다. 북유럽과 북극권과 같이 1년 내내 얼음과 눈으로 덮인 하얀 지역은 빛 반사에 의한 산란을 과도하게 유발합니다. 파란 눈이 생기는 이유는 짧은 파장의 파란 빛의 산란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 변화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8에서 10%의 사람들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됩니다. 북유럽인들에게 많이 보이는 신체적 특징이죠. 이러한 현상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보다 동물에게 더 잘 보완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북극의 눈토끼 및 여우와 같은 동물은 파란 눈을 많이 가지고 있죠. 포식자를 식별하기 위해 빛의 산란으로부터 눈이 부시지 않도록 시야를 제공하여 생존율을 증가시키게 되죠. 결론적으로 금발과 파란 눈의 유전과 변이는 생존의 필요에 의해 다른 인종과의 차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금발과 파란 눈의 사람들은 과거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중세와 중세 이전에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영향을 받아 흑발이 귀족이었고 금발, 빨간 머리 독일인, 슬라브인, 켈트인은 야만인으로 취급됐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쇠퇴하고 르네상스 이후에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럽 문명의 중심이 대서양 연안으로 이동했죠. 흑발의 유럽 문명이 쇠퇴하면서 금발과 갈색 머리는 대서양 연안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적, 문화적 발전으로 아름다움과 귀족의 상징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의 발전 수준은 유럽에서 뒤처지기 시작해서 흑발은 저평가됩니다. 금발의 비율이 높은 지금의 독일 지역 게르만족은 유럽에서 우월한 인종으로 간주되어 많은 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군주를 지금의 독일 지역에서 수입까지 했습니다. 1871년이 되어서야 근대의 통일 독일이 생겼기에 정확히 독일 한 국가의 출신으로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게르만 혈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 오늘날의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왕실은 모두 게르만계입니다. 남유럽과 동유럽도 있지만 복잡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여 주제의 몰입감을 위해 보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인의 절반이 독일인의 절반과 싸운 전쟁이었다는 농담이 유행했고 제2차 대전은 독일이 유럽을 침공할 때 독일이 독일을 친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서도 게르만 혈통에 대한 우월의식은 여전히 존재해서 1950년대 이전까지 영국계 백인 미국인들은 이탈리아계 히스패닉계 러시아계 미국인 백인을 진정한 백인으로 보지 않았죠. 오랜 시간 미국인들은 서유럽과 북유럽의 백인들만이 진정한 백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금발의 아름다움이 미국 문화의 미학적 선호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주류 미국 이민자들이 유럽 앵글로색슨 혈통, 즉 영국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호남 민족이라는 역사적 이유 때문에 앵글로색슨족은 전체 인구에서 갈색머리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고 금발머리 사람들의 비율이 낮습니다. 희귀하고 매우 귀하기 때문에 경제적 희소성의 개념인 희소성이 더 비싸다라는 원리가 적용된 거죠. 그러나 금발의 파란 눈의 소유라해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구 기후 변화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외모는 그들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테니 말이죠.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이 증가하고 백인의 피부암 발병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눈홍채의 비필터링 효과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하면 눈에 큰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